2000년 4월 16일. 절대 다시는 안 마신다. 아니, 적어도 다음번까지는. 어제 생일이라 다 같이 술을 엄청 마셨는데 오늘 숙취가 장난 아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힘들었던 건 14년 전에 진 마시고 난 뒤였다. 어쨌든 이제 거의 다 끝났다. 수요일부터 나이젤이 믹싱을 시작하고 다음 주에는 라이브 연습을 할 예정이다. 아마 음반이 완전히 나오는 건 2001년 가을쯤이 될 거다. 트랙 리스트, 러닝 순서 등을 놓고 또 실랑이를 벌일 테니까. 하지만 이게 우리 방식이니 어쩌겠나. 이제 정말 마지막 스퍼트다. 1999년 10월 2일. 그게 지금으로서는 충분하지 않고 우리가 접근 방식을 자주 바꾸지 않는 한 스스로에게 갇혀 점점 지루해질 거라는 느낌이 든다. 이번 주에 정말 멋진 순간이 있었다. 다 같이 TV 앞에 모여서 힙합의 역사를 다룬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88년부터 92년까지 RUN-DMC, 퍼블릭 에너미, NWA 같은 전성기 시절의 이야기였는데 역사상 가장 위대한 레코드들이 만들어졌던 시기였고 그 중에서도 퍼블릭 에너미의 초기 프로듀서였던 행크 쇼클러가 인터뷰에 나왔다. 그가 It Takes a Nation of Millions 앨범을 만들었을 때의 작업 방식을 설명했는데 기본적으로 샘플러, 드럼 머신 같은 장비를 한 공간에 세팅해놓고 다 같이 녹음했다고 했다. 처음 들었을 때는 엉망처럼 들릴 수도 있었겠지만 그 안에서 엄청난 순간들이 탄생했고 그걸 잘라서 기본 트랙을 구성했다는 거다. 1999년 10월 12일, 10월 15일. 우리는 머리를 벽에 쳐박고 있어. 이번 주에는 주로 옵티미스틱 작업을 하고 있어. 옵티미스틱을 끝내는 게 이상적일 텐데. 그냥 엔딩만 하고 기존 테이크에 편집하자. 레이첼의 곡 드럼 소리는 다른 어떤 것과도 다르게 들려. 자니, 대체 어떻게 그런 소리를 낼 수 있었어? 아, 그래. 오후 내내 이걸 하고 있었는데 좀 나가야겠어. 이 기타로는 그걸 칠 수 없어. 여기 느낌 끝내주는데 나이젤. 에디랑 나는 막 3가 좋아. 나는 그 늦게 들어오는 롤이 정말 좋아. 긴 거. 이전 것만큼 형편없진 않네. 금요일인데 화요일이 어제처럼 느껴진다. 옵티미스틱을 끝냈냐고? 아니다.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지만 사실 끝이 멀지 않았다는 걸 안다. 자신감을 위해서라도 이건 끝까지 해야 한다. 1999년 11월 23일. 이번 주는 시작이 썩 좋지 않다. 나이젤이 믹싱한 6곡 중에 제대로 된 건 키드 A 하나뿐이다. 그래도 나이젤은 나머지에 대해서 꽤 낙관적이다. 어떻게 손볼지 감이 잡힌다. 그래서 앞으로 3주 동안 작업할 노래 리스트를 새로 짰다. 그 다음엔 매니지먼트인 크리스, 브라이스, 브라이언과 회의가 있었다. 지금까지 우리를 내버려뒀던 게 우리가 정신 차릴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이번 회의는 우리가 속한 이 업계의 현실을 다시 깨닫게 하려는 목적이다. 예를 들어 요즘 투어를 하려면 장소 예약이랑 스태프들 연락 때문에 5개월 전에 미리 계획해야 한다. 그냥 공연 몇 개 하는 건데도 시간이 꽤 걸린다. 문제는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해 전혀 생각을 안 해놨다는 거다. 갑자기 이런 현실을 마주한다. 공연하고 싶긴 한데 일단 이 앨범을 만들어야 한다. 그 다음엔 이 노래들이 라이브로 잘 될지도 모르겠다. 가끔은 진짜 너무 복잡하게 느껴진다. 녹음실 마이크, 키드 A 다이어리, 1999년 12월 1일. 필이 지금 How to Disappear에 드럼을 넣고 있다. 오케스트라 아저씨한테 보여줄 데모를 만든다. 예전엔 스트링을 좀 꺼렸다. 지난 30년간 비틀스 이후로 늘 똑같이 녹음돼 온 느낌 때문이다. 조니는 특히 오케스트라를 쓰고 싶어 한다. 진부한 방식은 싫다. 클라이밍 업 더 월, 끝부분 같은 느낌으로 하고 싶다. 홈의 보컬은 입이 떡 벌어질 정도였다. OK 컴퓨터 투어 때 자주 연주했던 곡이라 다시 하니까 좀 이상하다. 갑자기 그때로 돌아간 기분이다. 최근 6주간의 기록도 조금 넣었다. 헝키 도리를 오랜만에 들어본 사람은 다시 듣는다. 목욕하면서 들었는데 순수한 천재의 냄새가 난다. 지난 5주 동안 뭘 했는지 쓴다. 매일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식으로 쓰면 엄청 지루하다. 밤늦게 취해서 쓴 에세이도 있다. 다음 날 읽어보니 터무니없는 소리라 다 버렸다. 이걸 쓰면서 너무 자의식이 강해진다. 지금 우리는 런던에 있다. 나이젤이 3일째 믹싱 중이다. 그러니까 이제 6곡 정도는 진짜 끝난 거다. 지난 5주는 이게 3이었다. 원래 10곡 리스트를 짜놨다가 6곡으로 좁혔다. 확실히 다르다. 한 곡에는 찰스 밍거스 스타일로 8인조 브라스 앙상블이 들어갔다. 하루 동안 에브리원,
더 내셔널 안뎀에 그들이 와서 연주했다. 정말 대단했다. 톰이랑 존니가 지휘했다. 그날은 진짜 잊을 수 없다. 옵티미스틱도 있다. 톰이 505에서 뚝딱거린 걸로 시작한 곡도 있다. 파리 버전의 로스트 애쉬, 배츠포드의 모닝벨도 있다. 다르긴 한데 그게 우리 스타일이다. 여름에 패닉해서 2개월 동안 리허설한 게 좀 과했다. 적어도 좀 히스테릭했다. 파리, 코펜하겐, 배츠포드에서 녹음한 것들 중에 좋은 게 많았다. 코펜하겐 트랙이랑 아웃테이크를 많이 들었다. 전체 사운드가 멋지다. 좀 어둡긴 하지만 그 세션이 웃음바다였던 것도 아니다. 녹음실 마이크, 키드 A 다이어리, 1999년 12월 2일. How to Disappear, 작업을 더 했다. 어젯밤 피리 드럼을 끝낸 뒤에 조니가 엄청난 옹드마르트노 파트를 넣었다. 멀티트랙으로 하니까 화성에서 온 스트링 섹션 같다. 조니는 처음엔 정신없는 이상한 코드들을 가져온다. 몇 번 들으면 완전히 이해가 간다. 그의 행성에 올라타는 게 관건이다. 진짜 대단하다. 코드랑 내가 각자 맡은 부분을 마무리했다. 데모치고 꽤 완성도 있다. 톰은 다른 스튜디오에서 프로툴스, 큐베이스 세상에 푹 빠졌다. 이제 곡이 확실한 구조를 갖췄다. 리듬 트랙도 쫙 뻗는다. 금요일을 향해 간다. 이 다이어리 쓰는 게 너무 늦어졌다. 미안하다. 왜 이렇게 올리기 힘들었는지 모르겠다. 지난 6주 정도 작업 방식 때문이다. 트랙을 새롭게 접근해서 완성해야 했다. 지난주까지 톰 생일인 10월 초 이후로 같이 방에서 연주한 적이 없다. 그래서 가끔은 작업이 좀 따로따로인 느낌이다. 그게 스튜디오에 있는 한 부분이다. 이제부터는 매일 업데이트한다. 녹음실 마이크 에즈즈 다이어리, 1999년 12월 7일. 1시간 동안 커투스를 가지고 놀았다. 안에 들어가 보니 피리 드럼을 치고 토미 로즈 피아노를 치면서 곡을 진행하고 있었다. 어떤 음악을 들으면 당장 기타를 집어들고 같이 연주하고 싶어질 때가 있는데 딱 그런 순간이었다. 그래서 바로 기타를 들고 합류했다. 곡 자체가 3개의 코드로 이루어져 있어서 나처럼 음악 이론이 형편없는 사람에게도 부담스럽지는 않았다.